주제가 탈모예요. 탈모. 되게 쉬운 말인데 일단 느낌이 옵니다. 일단 느낌이 와요? 탈모는 의외로 치료가 좀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샴푸만으로 탈모가 나아지겠어? 라는 의구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샴푸가 이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교수님은 그래비티 샴푸만 사용하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가 쉽게 풀어주는 과학, 여러분의 지식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팟카이스트 MC 유채민입니다. 대한민국 탈모 인구 약 1000만 시대. 이제 탈모는 단순한 외모 고민을 넘어 현대인의 자존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우리의 모근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과학의 발전으로 암도 정복 가능한 시대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 머리카락은 지키기 이토록 힘든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의학적 관점을 넘어서 화학적 혁신으로 탈모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 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교수님과 함께 현대인의 탈모 원인과 그리고 우리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입니다. 교원 창업회사 폴리페놀 팩토리의 대표로 또 있습니다. 와, 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주제가 탈모예요. 탈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이 밤잠을 설치게 하잖아요. 예. 특히 요즘에 남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 여성분들도 이 정수리나 이제 가르마 쪽에 이 탈모로 고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과 여성분의 탈모의 원인 너무 궁금합니다. 뭐 원인을 알면은 사실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알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원인을 몰라서 치료가 안 되는 두 개가 있는데 탈모는 의외로 치료가 좀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탈모가 치료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남성은 이제 호르몬이 원인이고 여성은 호르몬보다는 좀 다른 원인, 그러니까 그 임신과도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하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피하 지방이 조금 남성보다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까요? 지방 줄기세포? 뭐 이런 쪽도 탈모를 좀 막아주는 데 영향이 있다고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많은 여성이 그래도 남성보다는 탈모가 좀 적은 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요새 계속 속속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집에서 우리가 탈모와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되게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기름기. 지금도 보면 이렇게 밝은 데랑 반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기름이 건강하게 나 있는 부분은 반사가 잘 되죠. 탈모가 오기 한참 전부터는 기름이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요. 굉장한 초기. 제 머리가 막 푸석푸석하다라는 걸 느꼈으면 그때부터 빨리 관리를 시작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혹시 저는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해. 그러면은 흔히 이제 탈모가 대를 거른다. 유전이면 우리 날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유전적 요인 아니면은 좀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 어떤 게 좀 더 비중이 클까요? 남성은 그 호르몬이라서 호르몬은 유전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성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후생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걸 딱 명제로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하게 유전이 되는 것을 후생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획득된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획득된 형질에 의해서 탈모가 되는데 그것이 또 자녀한테 갈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의 유전도 자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관리를 잘 하셔서 잘 되면 그것이 다시 후대에는 또 건강한 머리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탈모는 헤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뿌리가 있고 네. 이 뿌리 하나하나에 혈관이 다 들어가거든요. 혈관이 하나가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탈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관 질병이다. 그 모근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머리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초기에는 푸석푸석해지고 조금 더 넘어가면은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아예 빠지고. 안 그래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탈모가 성장기가 있고 내휴직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나무랑 비슷해요. 나무도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물 공급이 줄어들면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어쩔 수 없이 뱉어내잖아요. 휴지기가 오게 되면 혈관이 빠지고 그 빠진 혈관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 휴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탈모라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지는 그야말로 그 부분이 아직 죽은 거는 아니고 새싹이 다시 돋을 수가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지면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 또 거기서 다시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쉬운 말인데 일단 느낌이 옵니다. 일단 느낌이 와요? 이게 진짜 탈모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게 패턴이 심각하죠. 네, 왕창씩 이제 이게 우수수 이렇게 빠지는 우수수 빠지는 그게 있고, 근데 그때 관리를 안 하시는 것뿐이다. 그럼 관리는 샴푸라든지 그럼 약이라든지 그런 방법인 건가요?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서울에 좀 메이저한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합니다. 요새는 주사로도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 이런 그런 콤비네이션들이 있어요. 헤어를 직접적으로 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위 상황을 헤어가 잘 날 수 있게 바꿔줍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100% 개런티는 사실 안 된다고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번 해보자. 문득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은 왜 수많은 연구 분야 중에서 왜 이 탈모와 샴푸에 그렇게 주목하셨는지 혹시 막 과학자의 시점에서는 좀 다른 게 보였던 건가요? 탈모하고 샴푸를 연구했다기보다는 접착과 코팅을 연구했다고 말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탈모와 샴푸로 연결이 됐는지? 저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끌어주신 의사님들이 과정마다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MIT 로버트 랭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약물 전달학이라는 걸 창시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약물을 새로 이제 전달하는 방법, 뭐 이런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실험실인데, 그 전 단계에도 많은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중에서 접착이 안 됐었을 때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붙이지 못할 때의 의학적인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의학적으로 이제 우리 몸은 물이 많잖아요. 근데 물에서도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홍합의 접착이 물에서 붙고, 근데 그 성분을 분석해 본 폴리페놀이. 네, 그래서 이제 폴리페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연구를 하면서 알아냈던 게 이 폴리페놀들은 단백질에 엄청나게 잘 붙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몸의 외부 쪽에 그럼 단백질 어디에 많으냐? 그게 털이거든요. 털이 단백질이거든요. 조개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왜 하필 또 홍합이었던 거예요? 조개는 자기가 부착해 살지는 않습니다. 따개비 홍합들은 돌 같은 바위에 붙어서 살죠. 거기에 폴리페놀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연구의 1등 공신이 홍합이라는 건데, 이 거센 파도에도 바위에 딱 붙어있는 이 홍합이 접착 원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카락을 지키는 좀 기술이 됐는지.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주사, 이거랑 좀 달라요. 헤어의 주위를 잘 살 수 있게, 환경을 좋게 해서 이 모근 세포들이 더 잘 건강하게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저는 요 안쪽보다는 바깥쪽입니다. 약간 두피에 가깝게. 헤어가 많이 빠질 때 하루에 100개 정도씩 많이 빠진다면, 저희가 남자분들 머리 심을 때 뭐 나 3,000개 심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한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100개가 빠지면 한 달이면 3,000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뭐 하는데 벌써 한 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좀 즉각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폴리페놀은 좀 두피 겉에 보면 그 머리가 얇아질 때 폴리페놀로 코팅을 심하게 시키면 거기에 모근에 있는 그 모공하고 헤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두피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샴푸에 적용하신 거예요? 샴푸는 일상생활 용품이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용품이니까. 네, 손이 잘 갈 수 있겠죠. 그 샴푸 속에 폴리페놀의 성분이 모발 위에서는 좀 정확히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화학 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코팅이다. 물에 견디는 코팅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떫은 티 같은 거 드셔보시면 혀하고 입천장에 뭐가 붙어있다고 느껴지시는데 떫은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옆에 물이 있어서 물을 드시면 그 떫은 맛이 없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견디잖아요. 그래서 차에 있는 그 떫은 맛을 내는 것도 폴리페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샴푸 시에 원래라면 이제 빠지는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느낌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조금 편한 이해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샴푸만으로 탈모가 나아지겠어? 라는 의구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샴푸가 이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암 환자를 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는 또 수많은 종류의 치료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혈관을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암은 자기를 증식하려고 하니까 혈관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암을 없애려면 혈관을 차단하는, 그 혈관을 끌어들이는 것을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걸 막아주는 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방받는 약 중에서 그걸 드시게 되면 혈관이 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사이드 이펙트가 머리가 빠지는. 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혈관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게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니까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뭐 이런 폴리페놀 샴푸를 써가지고 뭐 여기가 코팅이 돼서 굵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잡아주잖아요. 이거는 당장은 안 빠지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천천히 치료가 되는 그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빠지거든요. 그거를 잡아주면서 같이 치료가 만약에 병행된다면 내 머리를 더 많이 지키면서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꼭 약이 아니더라도 혈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 있고 다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잠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혈관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동안에 잡아주게 되니까 치료가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샴푸를 사용하면서 병행하면 좋은 습관이 또 있을까요? 생각보다 식이요법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이 혈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 안 좋은 음식들은 당연히 머리에도 안 좋습니다. 당뇨라는 병 아시잖아요. 당뇨. 당뇨가 결국에는 혈관병이거든요. 혈관이 막히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손발이 저리고 그게 이제 초기 증상인데,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 머리가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식이를 잘 하시면 또 탈모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궁금해요. 교수님만의 이제 샴푸 루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 대머리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도 뭐 다른 분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폴리페놀 샴푸를 만약에 쓰시면 평소에 자른 것보다 한 배 반, 두 배 자라고 권하고 싶고,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감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머리요. 네, 머리에 먼저 거품 낸다고? 그것보다는 많이 짜서 바로 두피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쪽에 폴리페놀들이 먼저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품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좀 몇 분 정도 방치해놔야 되나요? 아까 그 말씀 제가 드렸나요? 차 마시면 네, 맞아요. 떫은 맛 드린 맛. 적 있는데 네. 그게 방치해서 그렇진 않죠. 드시자마자 붓거든요. 그래서 방치는 안 해도 된다. 방치 안 하고 그냥 일단 두피 먼저 하고 이렇게. 근데 양은 중요하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래비티 샴푸만 사용하시나요? 아, 네. 다른 제품 제 답변은 네니오예요. 매니오? 왜냐하면 개발도 하니까. 다른 것도 개발하면서 쓰시니까. 다른 거 개발하는 거 테스트도 하거든요. 개발하고 있는 것은 또 테스트할 때는 이제 당연히 못 쓰게 되고 쓰긴 씁니다. 확실하게. 그래도 이제 그걸 위주로 쓰시겠죠? 그렇죠. 또 최근에 CES 2026에서 노화로 약해진 모발의 강도랑 두께를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들었는데, 폴리페놀은 원래 분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은 폴리페놀을 제가 이미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커요. 폴리페놀 사이즈 크게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크게 만드시고. 네네네, 크게 만들어. 그래야지 이제 머리가 얇아질 때 빈 공간을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크게 하는데, 그거의 사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파마 같은 거 하시면 데미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에이징 때문에 노화가 되잖아요. 여기에 다 일일이 들어갑니다. 작게 만들어. 반응은 어땠나요? 아직 몰라요. 반응이 아직 안 나왔어요. 출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 반응. 현장 반응은 샘플 드렸는데 엄청 좋았죠. 네. 현장 반응이 좋았으면 또 출시되면 또 반응이 좋겠는데요?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뭐 광고는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또 안 그래도 교수님을 이제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홈쇼핑에서도 완판을 하시고, 또 최근에 또 미국에 진출을 하셨다고. 홈쇼핑은 이제 대만 모모 홈쇼핑에서 했어요. 잘 됐던 것 같고, 미국은 CES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존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훅 다 팔렸습니다. 진짜요? 다 팔렸어요? 미국에서도? 저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발 관련해서 좀 연구하고 계시는 또 다른 신기술이 또 있으신지. 많아요. 뭐 곱슬머리 펴는 것들. 저 완전 필요해요. 곱슬머리가 이렇게 말려 있으면 이제 빗었을 때 쭉 펴지는데, 돌아오려는 힘이 있고 이걸 돌아오지 않게 하는 폴리페놀의 코팅력이 있으면 그 힘이 얘보다 크면 이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러면 이 연구 소재나 아니면은 주제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코팅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코팅 연구를 해서 이제 탈모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이제 머리에 어떤 코팅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 이제 평생 뭐 코팅만 하고 살았어요.
연구하신 샴푸가 입소문을 타고 또 이제 연구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 대중들에게 좀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나 꼭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쓰면 죽은 모근에서 새 머리가 자라난다 라는 이런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죽은 걸 되살리지는 못하잖아요, 세포를. 다만 이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약간 멜라닌이 있어서 피부가 약간 그래도 갈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깎으면 어때 하얗죠. 네, 흰색. 네. 이 M자 탈모 같은 경우는 여기 이 M자를 따라서 피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직 그래도 겉보기에 봤을 때 여기가 말랑말랑하고 아직도 하얗고 그러시면은 충분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네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공학자로서 연구를 통해 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폴리페놀 이용해서 사람들이 야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결과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머리카락 한 올을 지키는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우리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붙잡아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희망을 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탈모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진 교수님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